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한 방송국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파적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에게는 해당 방송국의 즉각적인 정정 기사와 사과 방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시청자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로 나온 한 교수는 정신장애인을 거리의 불황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정신장애인을 향한 언론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며 방송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언론 보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파적인 보도만 내보내서 일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심어주기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방송사의 편파 보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강화시키고 이는 정신장애인이 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장애인도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씨가 좀 알고 더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고민하고 그러한 보도를 앞으로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당사자 단체는 해당 언론사에 보도 정정 기사와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요구안과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업무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 육아휴직 복귀율도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은 지난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4년 62%까지 올랐던 사용률은 이듬해 59.2%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복귀율 증가세는 기혼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82%가 복귀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69%에 그쳤습니다. 또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복귀율은 83.7%였고 125만 원 이하 사업장은 64.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 낮은 이유는 공백 기간 동안 대체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줘야 이제 육아휴직 사용 자체도 늘어나고 사용을 통해서 이제 복귀해서 이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제5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많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황다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6일 대전 충무 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4천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이 대회는 대한민국의 복지 중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451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다짐을 함께 나누고 사회복지관의 위상도 좀 높이고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제일 강합니다. 식전 행사 후 16개 시도지회 기수단이 입장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 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최주환 협회장님의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대회사는 사회복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되고 또 공공 영역에서나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조건들이 동일하게 또 공공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회사 이후 사회복지관 홍보 영상 시사회, 유공자 표창, 주제 퍼포먼스, 윤도현 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실무와 처우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 제고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복지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다솜입니다. 서울시가 긴급복지 시행 2년을 맞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약 2만여 가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 2만 2천여 가구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 2주년을 맞아 앞으로 보다 더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의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화재처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오는 8월에 열리는 2017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2017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 홀트학교에서 홍보대사 위촉식과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리처드 용재오닐과 임동혁의 연주를 감상하고 핸드프린팅과 홀트학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연주를 하는 게 처음인데요. 느끼는 바도 많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 이런 자리에 그 이 한 부분, 일부분이 된 것도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8월 열리는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발달 장애인을 위한 문화 축제입니다. 국내 정상급 예술가들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강연을 진행하고 그 결실을 매년 폐막식 공연에서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뿐 아니라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세계 유일한 문화예술축제 2017년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북협회가 장애인 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결혼식은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하객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 아름답고 멋진 신랑 신부 5쌍이 입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충북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소중한 가정을 이룬 장애인 부부를 위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결혼식이 마련됐습니다. 청주 용암동의 한 웨딩홀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청북도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 제16회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각 시군 지회장단, 내빈가 하객 170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생활 형편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5쌍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여태 길게는 30년, 짧게는 한 10년 그렇게 오늘 당사자들이 식을 못 올리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생활 어려움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이렇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과거 어려운 일 다 잊고 오늘을 계기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협회에서 해마다 실시된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해 동거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청북도협회는 현재 파란 신호등 교통봉사대를 이뤄 장애인 당사자들이 매주 2번씩 거리 순례 홍보활동과 학교 방과 후 하굣길에서 교통안전 선전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장애인과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양주시 지회가 지난 20일 어르신과 장애인, 봉사자와 함께하는 효사랑 정나눔 위문잔치를 열었습니다. 초청 가수의 공연에 무대 앞까지 나가 춤을 추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모두가 흥에 겨워 박수를 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잔치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만들고자 준비했습니다. 변함없는 봉사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화합과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오신 분들의 잔치입니다. 많이 드시고 재밌게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500여 명의 장애인과 어르신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장기자랑 대회, 푸짐한 경품 행사가 더해져 흥겨운 잔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사랑을 나누는 잔치 한마당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이른 더위에 식사를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채소는 잘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자 보건당국이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수년 새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폭염이 반복되면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780명 수준이었던 환자 수가 지난해에는 약 2,700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범은 채소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을 살펴봤더니 채소류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기나 김밥과 같은 복합 조리식품에 의한 식중독 환자 수는 채소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오염된 물로 재배된 채소를 깨끗이 씻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2014년 여름 인천의 10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례는 한 업체에서 납품한 김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 업체가 오염된 열물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담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기 전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채소류는 먼저 흐르는 물에 씻고 식약처가 인증한 살균제나 식초를 탄 물에 5분 이상 담근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와 수산물은 완전히 익혀 먹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삶을 기록한 기록 콘텐츠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한 자원봉사자를 추모하는 기록 영상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고 허상회 원장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모습을 담은 살아서는 사람의 걸음, 죽어서는 나무의 걸음 상영회에는 5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상영회가 끝난 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박마루와 아나운서 이나래가 함께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이웃을 밝히고 또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우리 허상회 원장님의 이 숭고한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그게 사업화돼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편 살아서는 사람의 걸음, 죽어서는 나무의 걸음 기록 영상은 6월 6일 복지TV를 통해 방영되며 자원봉사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달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달달 프로젝트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장학금이나 캠프 지원 등을 하는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보듬기 사업입니다. 한편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23일 기흥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운동화 300켤레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사업자인 포르쉐 공식 딜러사 SSCL과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근육 운동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조립식 블록과 점토, 퍼즐 등의 제품을 제공해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남해군 도마초등학교에서 행복한 꿈 나누기 해피드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폐교위기 시골학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 사업은 학교 건물을 꾸미는 벽화 활동과 별빛 관측소, 달빛 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홍보대사인 옹달샘 멤버 개그맨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씨를 제18회 올해의 볼런티어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복지회는 옹달샘 멤버들이 그동안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옹달샘 멤버들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해서 복지회 대표 행사인 오뚜기 여름 캠프와 오뚜기 축제 등에 함께하며 재능 기부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2회 청소년 장애인 K-팝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가요제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1회 수상자들의 축하 공연과 갈라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94호에서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초의 발달장애인 위원인 로버트 마틴 위원의 강연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로버트 마틴 위원은 피플퍼스트 뉴질랜드 활동가들과 함께 초청 강연을 갖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날 마틴 위원은 모든 시설은 폐쇄돼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전하는 한편 함께 소통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권리 옹호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 제8대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협회 7대 회장을 역임한 김강환 후보와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양현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협회 운영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밝혔으며 선거는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받는다는 기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의견 수렴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정책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회서비스 시행 10년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환경이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인식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노동에 걸맞는 수가 책정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 1번 국도의 멤버였던 민우는 음악을 포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서기로 결심한다. 밴드 1번 국도의 멤버이자 친구인 호빈, 영민, 병태와 당나귀 짱아도 1번 국도의 마지막 버스킹 여행에 합류하고
내 친구는 전라남도 목포부터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기도 가평까지 한 달간 걸어서 가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 멤버였던 내 친구가 어린 시절 꿈꿨던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 실시간 1위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난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이탈리아 횡단 밴드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경쾌한 멜로디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을 간 아빠와 아빠보다 노는 게 더 좋은 떼쟁이 유빈이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 힐링 뮤지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는 6월 16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춘기의 발랄함과 상큼함을 담은 밴드 볼빨간 사춘기와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싱어송라이터 김지수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6월 9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평창 패럴림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평창 패럴림픽에서 진행될 운동 종목들에 대해서 저 호준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릉에서 진행될 휠체어 컬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휠체어 컬링은 동계 스포츠 인기 종목인 컬링을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한 운동 종목인데요. 팀을 이룰 땐 반드시 남녀 섞여서 4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한 경기는 8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두 팀이 서로 한 번씩 공수 교대를 하면서 진행되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들은 주전자처럼 생긴 스톤을 상대팀보다 표적판 중심에 더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따는 건데요. 표적판을 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컬링을 보면 스톤을 던질 때 빗자루 같은 거로 스톤의 진행 방향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휠체어 컬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톤을 던질 때 힘과 회전, 경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은 2010년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했었는데요. 참가하자마자 은메달을 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휠체어 컬링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다가오는 평창 패럴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죠. 때문에 매체의 신중한 태도와 책임감 역시 요구되는데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보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편견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허물어야 하는 언론 매체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